예,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정평가원에 있는 민용성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원격 수업 적용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개선의 방향입니다. 발표는 먼저 서론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원격 수업 적용에 따른 교과 수업의 변화와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해서 적용되는 것에 따라서 2015 교육과정 총론 개선의 방향을 탐색해보고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 역사상 정말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개학을 통해서 원격 수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되거나 또다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도 여전히 원격 수업이 강화되고 일상화될 것이라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제 디지털 인프라 사각시대에 있는 저소득층이라든가 다문화, 장애인 계층의 관심과 지원이 그런 더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격 수업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예산이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안정적이고 일원화된 원격 수업 플랫폼을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LMS, 콘텐츠, 수업 방법, 학생 평가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들을 제안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학교 교육 과정을 좀 더 안정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개선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원격 수업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교과 수업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간단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학습 형태 측면에서 보면은 우선 원격 수업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수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동시에 수업이 가능하고 동일 내용을 반복해서 수업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등교 수업에 비해서 교사와 학생과 학생 간의 그 활발한 상호작용이라든가 즉각적인 피드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이 좀 따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원격 수업은 등교 수업과 마찬가지로 개별 수업, 개별 학습, 모둠 학습, 전체 활동이 가능하지만 일정 부분 모둠 활동 부분에서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교 수업에서는 교과 특성이라든가 학습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학습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만 원격 수업은 특히 학생들이 협동해서 작품을 만든다든가 표현 활동을 하는 데에는 상당히 제한이 따릅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원격 수업 상황에서는 학습 진도를 나가고 등교 수업이 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수행평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즐거워야 되는데 등교 수업이 정말 즐거움이 없는 그런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수자와 학습자 측면에서 보면은 원격 수업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교 수업에서는 교사가 직접 가르치지만 원격 수업은 제3자, 다른 교수자가 가르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학습도 학습자 입장에서 제3자의 어떤 도움도 가능하다. 주변의 가족이라든가 친지가 학생을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도움의 관심과 규모, 정도에 따라서 그 학생의 학습 정도라든가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원격 수업에서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내용을 일단 다룰 수 있다. 소위 말해서 등교 수업에서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이 되는데 원격 수업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롭다. 그래서 많은 양의 내용을 다룰 수 있다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학생들이 그 학습과 무관한 행동들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학습 여부에 대한 확인도 어려운 부분이 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원격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에서 교사는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학습 반응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과제를 수행하고 학생 입장에서는 또 제출하는 데 엄격성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내가 제대로 과제를 수행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게 제출이 되지 않았다면은 그건 제출을 학습을 하지 않은 거고 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걸로 되기 때문에 이런 엄격성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은 원격 수업에서는 원격 수업에 필요한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현재 학교 안에 그 정보 보안을 이유로 해서 와이파이가 좀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선도 학교는 아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금 상황이고, 교사와 학생 모두 사실 사양이 좀 높은 동일한 수준의 기기들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학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격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과 교육도 요구되는데요. 실제로 금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구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교사들의 그 원격 수업 역량 그런 부분들도 키워야 하기 때문에 교사 교육 연수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병행 적용에 따라서 2015 개정교육 총론의 개선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국가교육과정은 등교 수업을 전제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금년과 같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함으로 인해서 국가교육과정에도 상당 부분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원격 수업 과정에서 지역별로 또 학교별로 교사에 따라서도 원격 수업의 역량이라든가 준비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담당하는 교과라든가 학년에 따라서 원격 수업의 적용 범위라든가 수준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8월 6일자 교육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2학기 학사 운영 기준인데요.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관련해서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블렌디드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성취 기준을 재구조화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핵심 내용 중심으로 성취 기준을 재구조화해서 자료를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수업 활성화를 위해서 실제 적용이 가능한 원격 수업 간에 또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간의 블렌디드 수업 모형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맞춤형 피드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후에 대면이라든가 유선을 통해서 또는 SNS를 활용해서 피드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의 출결과 관리에서도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관리가 되지만 수업 유형에 따라서는 7일 이내에 최종 확인하고 출결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LMS 기능을 개선하고 교육청이나 학교 여건을 고려해서 출결 확인을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학생평가와 기록 관련인데요. 평가의 부담을 좀 더 완화하고 학생부 기재 가능 범위를 확대해서 평가와 기록의 자율성을 좀 더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평가를 할지 지필평가를 할지 그런 선택권을 부여를 했고요. 표에 있는 것처럼 평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 네 영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평가하고 교과 세트 같은 경우에는 단계에 따라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기재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치하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의 부분은 사실은 1, 2단계하고 3단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단계에 상관없이 모두 기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생존 수영과 같은 비교과 활동에 있어서 원격 수업할 때 탄력적으로 좀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실시간 조회와 정례를 통해서 비대면 환경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함으로써 사회성을 함양하고 정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셨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창체의 그 운영 기준을 보시면 각 영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활동 부분을 보여주는데요. 1, 2단계에서는 제한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3단계의 경우에는 그 활동 자체를 금지하거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개선 방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교육과정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문구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진술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해서 사실 토시 하나라도 좀 바꾸게 되면은 그게 그 현장의 파급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병행에 따라서 개정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좀 논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되고 개선되어야 할지 그런 지침들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가교육과정 총론 그 문서는 크게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이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그 안에는 인간상, 추구하는 인간상하고 학교급별 교육 목표 등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학교급별 2장에는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이라고 해서 기본 사항이 있고 초중고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는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이라고 해서 그 안에는 기본 사항이 있고 교수 학습 부분 그리고 평가 부분 이렇게 구분돼서 지침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장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지원이라고 해서 국가 수준의 지원 그리고 교육청 수준의 지원 이렇게 구분이 돼서 그 문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전제로 해서 그 관련된 지침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과 관련해서요.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입니다. 현행 교육과정의 1시간 수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단위 학교에서 좀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원격 수업 상황에서도 이러한 탄력적인 편성 운영이 가능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일 원격 수업 시간의 총량도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인 건강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 일일 원격 수업의 총량 부분도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관련해서 이 지침을 좀 수정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특히 감염병 등으로 인한 원격 수업 상황에서는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학생의 건강 발달 상황을 고려하여 일일 적정 수업 시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정도로 지침을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과 관련해서 각 학교 급별로 쟁점 하나씩을 좀 추출해봤는데요. 초등학교 사실은 1학년 같은 경우는 올해는 학교라는 그 환경 자체를 제대로 경험을 하지 못한 아주 아쉬움이 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이 되고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을 해서 지침을 좀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자유학기, 지금 현재는 자유학년제로 운영이 됩니다만은 자유학기에서는 사실 교내 외에서 다양한 그 진로 체험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기회가 일정 부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구체적인 사례들은
교육과정 문서라기보다는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라든가 장학자료 수준에서 안내하는 것이 좀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고등학교급에서는 그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현재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에도 상당 부분 시너지 효과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의 모든 학교가 연결돼서 각 과목별 강좌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는 입학초기 적응 프로그램에서 추가할 내용으로 단 학교는 감염병 등 원격 수업 상황으로 인해 등교 수업이 어려운 경우 학교 소개 동영상 자료 개발 등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도로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초등학교는 학년군별로, 중고등학교는 3년간 이수해야 할 교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라는 지침이 있는데, 이것도 원격 수업 상황에서는 학습 내용, 학습 방법, 과제, 수업 이수 시 유의사항 등을 학교 홈페이지 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등을 활용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정도로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대상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해서 온라인상에서도 다양한 교육적 처방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원격 수업 상황이 되면 학생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그 다음에 다양한 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정도로 약간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기초학력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급이라든가 졸업 요건으로는 그동안 수업 일수 중심으로 수업 일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안으로 그 원격 수업 상황에서 교사들의 평가권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것, 관련된 그 평가 지침을 좀 더 완화해 주는 것,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교실 내에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좀 감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과 관련해 초등학교 급입니다. 초등학교의 그 학습 부진이 누적이 되면 중고등학교에 올라갈수록 더욱더 심화가 되죠. 그래서 현재 그 교육과정 문서에는 국어 사용 및 수립 능력의 기초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 상황에서도 여전히 학교가 기초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정도로 좀 제안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과 관련해서 수업 시수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요. 원격 수업 상황에서는 아마도 감축 운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수 감축에 따른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반드시 학교에서 반드시 학습해야 할 내용은 학습하도록 하는 그런 안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따라서 원격 수업 상황에서 교과별 성취 기준이나 핵심 내용 중심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설된 그 항은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개선과 관련돼서 먼저 기본 사항에서요. 원격 수업 상황이 되니까 단위학교의 그 교육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콘텐츠 저작권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최소한의 어떤 지침은 좀 마련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본사항 마지막 항목으로 이렇게 1항만 먼저 말씀드려보면요. 학교는 원격 수업을 위해 운영되는 홈페이지 등의 모든 원격 수업 자료에 대해 수업 및 수업 지원이 목적임을 밝히고 해당 저작물 등을 다른 사이트에 공유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도로 지침을 제시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교수학습 관련해서요. 실험 실습이라든가 관찰, 견학 이런 그 학생들의 직접적인 그 체험 활동은 비상시 원격 수업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는 원격 수업 상황에서 직접 체험 활동에 준하는 그런 체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쪽으로 해서 지침을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평가와 관련해서는 총론 지침에 보면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및 수행 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라는 지침이 있는데, 최근에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수행평가 반영 비중을 축소를 했죠.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지침을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교과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련된 그 지침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해왔던 운동이라든가 전시회, 학예 이런 것들이 행사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들과 관련된 그런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바른생활 1, 2학년 바른생활 보시면 교내 행사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나 규칙을 자기평가, 동료평가 등에 포함시켜 꾸준히 누가 기록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한다. 즐거운 생활에 보시면 다양한 놀이와 표현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고 친구와 잘 협력하는지 등에 대하여 정의적 평가, 인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다양한 그 평가 기준들은 사실은 물론 이제 그 단서 조항으로 각 그 지침마다 다 넣을 필요는 없겠지만 공통적인 수준에서 이런 단서 조항을 좀 넣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과정 지원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수준의 지원과 교육청 수준의 지원이 있는데요. 국가 수준 지원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원격 수업을 위한 보안 기술 향상을 위한 어떤 노력이 국가 차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공직자 통합 이메일 외에는 다른 이메일을 사용하지 못한다든가 와이파이가 지금 설치가 되지 않은 부분, 교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라든가 네이버 브랜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풀어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들이 제작한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문제,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부 차원에서 지금 플랫폼이 다양하기 때문에 좀 원격 수업 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구축하게 되면은 모든 교육청, 학교, 교사들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성과 공유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 수준의 지원과 관련해서 교육청도 원격 수업에 대비해서 단위 학교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충분히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무선 네트워크 환경이라든가 기자재 디바이스 지원, 개인 디바이스가 없는 학생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한다든가 대여하는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 핸드폰을 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해서 되게 건강에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PC라든가 노트북 수준으로 좀 기기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수준의 지원 사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도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도 교육청은 감염병 등으로 인한 원격 수업 상황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의 병행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또 보시면은 그 관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 목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것도 지침에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원격 수업 상황을 고려하여 원격 수업 지원 자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도로 지침을 좀 추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교육과정 총론의 지침의 그 개선 부분은 모든 지침을 다 제시한 건 아니고 일정 부분 일부만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특히 현장의 그 교사들 대상으로 해서 현장 적합성 검토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학교 현장은 여전히 코로나에 적응 중이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국가교육과정 개선도 결국은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그 시행규칙, 교육부 훈령 등과 정합성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그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그 측면에서 이 원격 수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학교 현장에 다 맡겨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인프라 구축 부분에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